안녕하세요. 김준환입니다. 오늘은 메이지 유신과 일본의 건국을 자세히 기술한 조용한 혁명, 그 저자인 성희엽 교수님을 직접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 이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렇게 저명한 분이 아니라서 서울대학교 이 화학과를 나오셨더라고요. 저도 동창 중에 화학과 간 친구들이 있는데 왜 갔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밥 벌어 먹지 않는 가장 좋은 과가 화학과랍니다. 지구가 멸망하지 않은 화학과는 존재한다. 일본 같은 데는 지금 화학 노벨상이 8명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걸 마다하시고 이제 자유로운 직업을 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영화제의 자문위원도 하셨고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기획재정부에서 공무원도 하셨더라고요. 그 부산광역시정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현재는 동서대학교의 교수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보니까 화학과에서 계속 공부를 안 하시고 갑자기 일본 근대사를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분은 찾아뵙기가 무지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역사학자들도 별로 이렇게 대접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화학과 출신이니까. 그리고 또 다둥이가 보니까 이 자녀 같아요, 그죠? 다둥이 아빠의 희망이 없어는 책을 써가지고 또 인기를 끄셨더라고요. 10여 년 전에 쓰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조용한 혁명을 왜 선정했습니까? 이렇게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놀랬던 게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쭉 해봤는데 평점을 10점 받았어요. 이 책을 읽어보고 모든 사람들이 평점 10점을 했는데 이분 책이 한 800페이지가 됩니다. 근데 어느 일일 독서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조용한 혁명의 일부에 나오는 걸 갖고 독후감을 썼어요. 엄청 길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2부, 이게 3부로 나누는데 2부의 유신의 역사적 과경에 대해서 또 하고선 그 일일 독서의 그 교수 그분이 나 세상에서 10점 주긴 처음이다. 또 줬습니다. 그러고선 3편을 갖다가 또 독후감을 썼어요. 그리고 이거 한참 지난 다음에 이것도 모자라는지 요약 특집을 또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10점. 이거는 우리가 이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해서 이거 모셨고. 네. 그리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건 한 번에 끝낼 수 없다는 우리 독자들의 열화가 있어서 2번에 걸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주는 수요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수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목요일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목요일 날 저녁에 오시면 강의를 연속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조용한 혁명을 선정한 이유는 이 책이 이렇게 생겼는데 810페이지더라고요. 우선 역사학자들도 깜짝 놀랄 만큼 잘 썼어요. 근대사를 싹 정리했습니다. 시오노 나나메가 로마인 이야기 쓴 거랑 똑같더라고요. 일부는 유신의 건국의 기원에 대해 썼는데 유신혁명이 이제 그 메이지 천황을 모신 자리에서 소위 대정봉환, 이제 신하들이 이 5개 조서 약문을 읽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 문명이 근대를 이루기까지는 오랜 역사가 있었다 하는 거를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일본의 근대성을 쇼토쿠 태자를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계에서 150년 된 이상 기업이 전 세계에 3만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제일은행 전신이 100년 됐는데 없어졌죠. 근데 15,000개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은 일본에 있습니다. 그게 쇼토쿠 태자가 아까 견수사 수나라하고 당나라에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전쟁하고 있을 때 견수사 견당사를 보냈습니다. 공보시키러. 그때 쇼토쿠 태자가 백제 또 산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시텐노지라는 절을 짓는데 기술자를 보내달라 해서 간 사람이 금강중광이라는 사람이 3명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절을 지어줬어요. 그랬더니 쇼토쿠 태자가 여기서 회사 만들어서 평생 먹고 살아라. 그래서 만든 회사가 이 공고금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사찰 건축과 보수재건을 하는 데인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578년에 만든 거니까. 근데 이때 백제 사람을 데려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고요. 2부는 유신혁명 이야기인데 일본 사람들이 제일 놀란 게 아편전장에 벌써 스파이들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 깨지는 걸 보고 청나라가 깨지는 걸 보고 으악 큰일 났다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4년 후에 준비를 엄청 했는데 페리 흑선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페리 흑선이 나타나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겁니다. 일본 막부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판화로 그린 건데요. 완전 귀신처럼 그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리고 10년 이때가 53년인데 54년에 드디어 나타나서 이제 페리가 10대의 군함을 갖고 와서 이제 미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미일 화친 조약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7개의 주요 도시 항구를 개방을 했습니다. 1854년에. 그리고 이제 요시다 쇼인과 로마와 사조 동맹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유신혁명이고요. 3부는 유신 3거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했는데 사이고 다카모리와 오쿠보 도시미치 이 두 사람은 사스마 본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기도 다카오시는 조시 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얘기를 했는데 이 사이고 다카모리는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유명해도요.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일본의 사이고 다카모리는 헐리우드 영화 만들었습니다. 톰 크루즈가 주연으로 나오고요. 이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막부 군대는 완전 대폭을 갖고 있는데 이 사이고 다카모리 군대는 옛날 무사처럼 싸우다가 이제 장렬하게 전사하죠. 그래서 죽었는데도 사이고 다카모리가 최고의 영웅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를 보면요. 여기가 이제 하기인데 여기가 조슈본의 중심 지역이죠. 여기가 가고시마인데 여기가 사스마본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나가사키인데 미국이 여기다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렸죠. 그 사람들이 왜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렸을까? 이 두 나라의 부가 여기 나가사키 항구를 중심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시비시 중공업이 항공모를 만든 데가 요 나가사키 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기다 원자폭탄을 터뜨린 거죠. 그래서 메이지 유신 태동은 바로 하기시에 있는 요시다 쇼인부터 시작했죠. 그러니까 송화숙이라 그래가지고 마스시다도 송화자를 쓰죠. 이 사람도 요시다 쇼인도 송화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한 애들이 이제 여기 이등방문, 이토 후루미비, 그 다음에 이 일본 군국주의 아버지라는 이 야마가타 장군. 그러니까 요 사람을 모신 신당에 아베가 총리 되자마자 뽀로로 가서 인사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베는 조슈변의 후예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막부 사람들이요. 1960년부터 미국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공부하러 보냅니다. 그래서 쫙 가서 1960년에 1차 사절단 갔을 때 이 워싱턴에 가서 이제 사진 찍은 건데요. 이때 정규 멤버가 아니라 수행원으로 갔던 사람이 요 후쿠자와 유기치입니다. 후쿠자와 유기치가 게이오 대학 설립했죠. 그죠? 그래서 60년부터 67년까지 296명의 우수한 사람들을 파견했어요. 그리고 조슈 5라 그래가지고 1863년에 영국에 파견하는데 요 끝머리 요 놈이 이등방문입니다. 제1대 조선 총독부.
그리고 사스마본도 19명을 영국에 파견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수상을 다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제일 쫄다고 했던 후쿠자와 유기치가 게이오대를 설립했을 때 그 번 돈이 요 서양 사정이란 책을 씁니다. 그 1866년에 일본 인구가 3천만 명이었는데 저 책을 써서 30만 권이 팔립니다. 일본 사람 중에 서양 사정 얘기를 안 읽어본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도요 30만 권 팔린 사람 없습니다. 그죠? 6.1준이가 그 삼신 후에 후쿠자와 유기치 밑에 가서 공부 좀 하고 썼습니다. 이거 쓰자마자 금서로 지정이 됐고요. 쫓겨다니다가 1년 후에 잡혀서 죽었습니다. 6.1준. 그래서 후쿠자와 유기치는 이렇게 돈에도 쫙 10,000원짜리도 나왔죠. 그래서 사초 동맹은 어떤 거냐? 사카모토 료마가 이제 그 토사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요 아까 나왔던 유시한벌 중에 요 사람하고 요 두하고 묶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막부를 치자. 그 둘이서 사이가 무지 나빴어요. 조시본하고 사스마본하고 사이가 무지 나빴는데 둘이 합치게 하는데 이 사람이 엮였죠. 그래서 이 사람도 료마도 암살당하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료마가 어떤 사람이냐. 손정희가 내가 어릴 때 항상 이 사람을 꿈꿨다 하는 게 료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의 글을 만들죠. 료마가 간다. 손정희가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손정희가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했냐면요. 소프트뱅크의 마크가 요거거든요. 요겁니다. 이게 료마의 문장입니다. 료마 가문의 문장인데 20년 전에 3천만 불 주고 샀습니다. 이 정도인데 우리는 료마도 아주 흑설이 껍데기를 알죠. 그죠? 그래서 좌우지간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보신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센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센다이가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데입니다. 그래서 이 사스마본이 군대를 제일 많이 보냈고요. 그 다음에 조시본이 조인을 해가지고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막부 잔당이 위쪽으로 올 때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센다이 쪽 후쿠시마 사람들하고 조시본 사람하고는 악수를 안 합니다. 지금도 결혼도 안 시키고 시장끼리 만나도 악수를 안 하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명치 유신이 성공을 합니다. 1870년에. 그래서 메이지가 외교 사절들하고 사진을 탁 찍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냐면 그래도 조금 제가 시간을 할애한 게 한국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거 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성희엽 교수님께서 한국 얘기는 별로 안 하셨길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이 왔지 않습니까? 부산진에 4월 12일 날 음력으로 들어옵니다. 딱 열흘 만에 선조가 도망치지 않습니까? 이때 벌써 나라는 걸단난 겁니다. 그래서 그 소소행장이 한성에 들어와서 이런 개자식이 있냐 이랬죠. 소소행장은 쌍놈이었습니다. 상인 출신으로서 소위 구마모토 출신이죠. 병자로는 또 그 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때 또 나라가 아주 작살이 났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가난으로 넘어갔고요. 이렇게 이제 왕이 이제 청나라 오랑캐한테 절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고 이게 부산진 전투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도자기가 명나라에서 송나라 때부터 이렇게 해서 서해 앞바다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의 귀족들은 도자기에 밥 담아 먹고 술 담아 먹는 게 꿈이었습니다. 돈 벌면 그거부터 샀어요. 그래서 요게 신안 앞바다를 거쳐가다가 여기 뽕땅 빠지면 그게 지금 신안 해저 유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안 앞바다에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사실 지금 들어가서 찾으면 엄청납니다. 이게 10척 중에 한 척이 빠졌다 그러거든요. 그 일본 애들이 딱 보니까 이거 괜찮은 건데 이거 명나라 가서 뺏어와야겠다는데 명나라가 쇠국을 쳤습니다. 안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대신 팔아먹은 게 한국이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뺏어오기로 한 거죠.
그래서 소송행장이 뺏어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도자기를 생산했습니다. 요거를 수출하는 데가 그 나가사키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칭화자기, 한국 거는 백자인데 이렇게 칭화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605년부터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유럽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도자기가 완전히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삼평 같은 사람은 이렇게 도산 신사를 이렇게 딱 만들어주고 도자기의 신이다 이렇게 모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스마 번주가 20만 석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삼평 이런 사람들은 뭐 먹고 살죠. 그래서 일본 도자기가 이제 독일로 넘어가서 나온 게 마이센이고요. 그게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제 헬렌, 웨지우드, 그다음에 버나드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여기에 기술이 못 따라갑니다. 한참 떨어집니다. 그 당시 또 대원군은 또 천주교 탄압 엄청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인 박해 때 2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목을 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절도산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합정동에 있는 절도산 성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님이 오시면 여기를 꼭 가시는 이유가 세상에서 10옥시성 272, 카톨릭성이 103위가 한 해에 나온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한 20년 늦게 이제 개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과 이웃나라라고 쓴 그 영국의 유명한 비숍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지리학계 회원이고요. 귀족 중에 귀족인 여자가 한국을 한 8번 옵니다. 그래서 코리아 앤드 허 네이버라는 책을 쓰는데 이렇습니다. 신윤복이가 쓴 그 그림을 보면 여자의 웃도리가 여기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자가 없어가지고 옷도리 제대로 못 만들어봤고요. 여기 그 1880년대 사진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1890년대 서울고래가 이렇고요. 1889년 남대문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진만 보면요, 우리나라가 최악의 상황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